대기업을 단숨에 고꾸라뜨렸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미국 법원도 유럽 18개국 사법부도 약속이나 한 듯 이 회사에서 손을 번쩍 들어줬죠. 이 핵심 기술의 주인은 한국 기업이니 절대 넘보지 마라. 이렇게 세기를 박아준 겁니다. 이토록 영화 같은 기적을 일궈낸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의 이름, 바로 서울반도체입니다. 이 좁디 좁은 상가 구석에서 출발한 회사가 대체 어떤 마법을 부려 일본을 주저앉히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섰는지, 그리고 그 눈부신 성공 이면에 무려 6년 동안 가위 한 번 대지 않고 머리를 길렀던 한 남자의 지독한 집념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그 가슴 뜨거워지는 드라마를 오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서사의 서막,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첫 발을 떼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서울반도체는 1987년 미국의 유명 반도체 기업 페어차일드 출신 엔지니어들이 옹기종기 모여 만든 조그만 구멍가게였습니다. 그러다 1992년에 이르러서야 이정훈이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나 이 회사를 전격적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의 거대한 서울반도체를 맨손으로 일궈낸 전설적인 주인공입니다. 과연 그가 야심차게 돛을 올렸던 그 시절 1년 매출이 얼마나 형편없었을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당시 고작 10억 원대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저 장사 좀 잘 된다 하는 동네 맛집 몇 군데 묶어놓은 것만도 못한 참으로 아담한 규모였던 셈이죠. 그 무렵 우리나라 전체 LED 업계가 직면했던 척박한 현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냉정하게 진단하자면 그저 물 건너온 부품들을 가져다 맞추는 단순 조립 공장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되는 알짜배기 기술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해외 공룡 기업들이 움켜쥐고 있었고, 우리 기업들은 그저 받아온 부품을 조립하거나 기초적인 가공만 겨우 해내는 처지였으니까요. 우리 힘으로 만든 독자적인 기술이나 특허다운 특허를 가진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이 그려준 설계도대로 시키는 대로 물건만 찍어내야 했던 서글픈 신세였던 거죠. 밤낮 없이 땀 흘려 돈을 벌어와 봤자 결국 알맹이는 힘 있는 외국 기업들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이정훈 대표는 이런 억울한 하청의 굴레를 뼈아프게 지켜보며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그가 남긴 아주 묵직한 명언이 하나 있죠. 해외 기술에 목을 메고 구걸해서는 절대 온전한 독립기업으로 설 수 없다. 그리고 결국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과 특허를 단단히 구축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유일한 돌파구다. 직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또 다른 일침을 던집니다. 독자 기술이 없다면 회사의 미래도 없다. 진짜 세계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우리만의 절대 무기가 필요하다. 솔직히 말로만 거창하게 떠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 남자는 자신이 뱉은 말을 행동으로 묵묵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1년 매출이 고작 10억 원에 불과했던 그 작은 회사가 피 같은 매출의 10% 이상을 오직 연구 개발에만 아낌없이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상식의 틀을 깨고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1년에 겨우 10억 버는 회사가 일 억원을 통째로 떼어내 미래 연구비로 던진 겁니다. 당장 직원들, 매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숨이 턱턱 막히던 처지에 오직 찬란한 미래 하나에 판돈을 걸고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투자를 감행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지독한 원칙을 3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깨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서울반도체는 매년 매출의 10% 금액으로 치면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거금을 연구 개발에만 고스란히 쏟아붓고 있습니다. 몸집이 몰라보게 커진 지금도 그 시절의 투자 비율을 칼같이 지켜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피와 땀을 쏟아부으며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과 소중한 특허를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LED 특허를 거머쥔 독보적인 기업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진짜 숨 막히는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토록 피와 눈물로 빚어낸 기술과 특허가 어느 날 감히 상상조차 못할 거대한 공룡과 외나무 다리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서슬퍼런 상대는 바로 일본의 니치야 화학공업이었습니다. 이 니치야가 대체 어떤 곳이냐? 당시 전 세계의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최대 규모의 LED 공룡이었습니다.
청색 AD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훗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까지 배출해낸 그야말로 신화적인 존재였죠. 당시 NED 판도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군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누구도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던 무시무시한 골리앗이었던 셈입니다. 때는 2006년 1월, 이 오만한 거인이 갑자기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 서울반도체의 덜미를 거칠게 잡아챕니다. 너희가 우리 특허를 몰래 훔쳐다 썼다며 다짜고짜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휴대폰 화면을 밝히는 백색, NED가 자신들의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30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줄줄이 4건의 무거운 소송 폭탄을 던졌습니다. 일본 본토를 시작으로 바다 건너 미국과 독일까지 한국과 미국, 유럽을 넘나들며 10여 건이 넘는 잔혹한 소송전이 사방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당시에 얽히고 설킨 속사정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니치아는 업계에서 사공사, 특허라 불리는 무소불위의 독점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니치아가 이 특허를 방패 삼아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한국 MED 산업의 숨통을 아예 끊어놓으려 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막강한 특허 장벽을 앞세워 한국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시장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건 단순히 서울 반도체라는 일개 기업만의 외로운 싸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미래 성장 동력인 NED 산업 전체의 생사여탈권이 통째로 걸린 단판 승부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당시에 그 아찔한 링 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은 노벨상까지 거머쥔 세계 최강의 일본 대기업입니다. 다른 한쪽은 서울의 낡은 상가 구석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한국의 평범한 중소기업이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승산이 전혀 없다고 고개를 저은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었다면 거인의 섯을 펄언, 칼날의 질에 겁먹고 백기를 들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합의금을 뜯긴 채 꼬리를 내렸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실제로 수많은 기업들이 공룡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어왔으니까요. 거대 기업을 상대로 법정에서 끝장 무대를 본다는 건 피 같은 돈과 시간 그리고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입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단단했던 서울반도체는 여타 기업들과는 종자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도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단단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속으로 그래 우리가 진짜 훔쳤는지 아닌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 법정에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며 섯을 퍼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심지어 단순히 방패만 든 게 아니라 역으로 그해 11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의 니치아를 상대로 통쾌한 특허 침해 맞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덩치만 믿고 까부는 거인의 멱살을 잡고 화끈하게 정면 승부를 걸어버린 실로 전율 돋는 대반전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피 끓는 장면에서 이정훈 대표의 뇌리에 깊이 박힌 전설적인 일화가 하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장발 투쟁 이야기입니다. 유별나게도 이 대표는 사활이 걸린 특허 소송이 시작되면 절대 가위를 잡지 않는 기묘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지루한 법정 싸움에서 마침내 승전고를 울리는 그날에야 비로소 이발소로 향해 긴 머리를 잘라냈죠. 자신만의 전장에 들어서며 치르는 숭고한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이 불합리한 전쟁에서 단언코 살아남겠다는 도끼 서린 각오를 야생마처럼 자라나는 머리카락에 고스란히 투영한 겁니다. 하지만 니치아를 비롯한 글로벌 공룡들과의 잔혹한 특허, 침해 소송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아예 허리춤까지 머리를 길러보자고 무섭게 독을 풋습니다. 그렇게 무려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가위질도 용납하지 않은 채 머리를 기르고 또 길렀습니다. 그 처절한 집념의 결과 어느덧 그의 머리카락은 허리를 휘감고 내려올 만큼 길게 자라났습니다. 일국의 기업을 이끄는 수장이 특허를 사수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정말 이토록 지독하고 처절하게 자신을 채찍질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그 무렵 업계에서는 그를 두고 특허 독종 혹은 장발의 승부사라는 경외감 어린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정훈 대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가시밭길을 자처했는지 그 이면의 묵직한 속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를 말리는 소송 전에 이토록 목숨을 걸었던 건 눈앞의 돈 몇 푼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장 회사의 안위와 이익만 따졌다면 거대 공룡과 적당히 타협해 타협금을 쥐어주는 편이 100번, 1000번 수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영자로서 그리고 긍지 높은 기술자로서 그의 생각은 엄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대한민국 NED 산업은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이며 후배 기업들의 싹도 모조리 잘릴 거라는 위기감이었죠. 그러니 지금 사지가 찢기더라도 반드시 이겨서 후배들이 당당히 걸어갈 탄탄대로를 뚫어주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이 장엄한 행보에 바탕에는 평소 그가 가슴 깊이 품어온 서슬퍼런 인생 철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 이정훈 대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던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조건은 저마다 불평등할지 몰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기회만큼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라는 가슴치는 명언입니다. 흙수저든 금수저든 출발선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적어도 피땀 흘려 기술을 일궈낸 이가 합당한 대가를 받는 정의로운 세상은 기어코 만들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이었죠. 그는 특허라는 위대한 제도가 바로 그런 땀방울의 가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막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평소 특허 침해를 가리켜 도둑질이라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을 늘 벼리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6년간 머리를 기르며 사투를 벌인 이 기막힌 소송전의 종막은 어떻게 내렸을까요? 그 결말은 온 세상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짜릿한 대반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그 거대한 공룡을 상대로 사력을 다해 버티더니 법정에서 기적처럼 승전보를 하나씩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 얻어 걸린 요행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을 시작으로 미국 법정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 사법부까지 서울반도체가 무기로 꺼내든 진짜 기술, 진짜 특허의 위력 앞에 니치아의 억지 주장은 추풍낙엽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려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흙탕처럼 이어지던 이 세기의 대결은 2009년 2월 마침내 극적인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서로의 목을 죄던 두 숙적이 얽히고 썰킨 모든 소송을 전격 취하하고 전격적인 대타협 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하지만 이 합의는 한쪽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는 그런 굴욕적인 항복 문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양측이 동등한 파트너의 자격으로 이른바 크로스 라이선스스라 불리는 위대한 상호 특허 개방 계약을 성사시킨 겁니다. 쉽게 말해 서로의 독보적인 특허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의 핵심 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통 크게 문을 열어젖힌 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NED와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 전반을 송두리째 아우르는 그야말로 우주적 스케일의 빅딜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당시 판도에서 얼마나 천지개벽할 기적 같은 사건인지 단번에 와닿으십니까? 두 회사의 덩치 차이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스케치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공룡, 니치아가 한국의 중소기업 서울반도체를 향해 당신들의 특허 기술 역시 우리 것만큼 독보적인 가치가 있으니 동등하게 패를 나누자라고 만천하에 공인한 꼴이니까요. 조그만 돌멩이 하나 쥐고 벌벌 떨던 꼬마 다윗이 마침내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의 텅핏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눈물겨운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뒤통수 맞고 돈을 뜯기며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인정하는 대등한 글로벌 파트너로 당당히 체급을 올린 위대한 쾌거인 셈이죠. 이는 척박하기 짝이 없던 대한민국 기술 잔혹사에서도 단연 첫 손에 꼽힐 만큼 통쾌한 대반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반도체가 도대체 어떤 비밀 병기를 숨겨두었기에 골리앗을 상대로 이토록 끈질기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경쟁력의 중심에는 바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Y캅이라는 마법 같은 독자 기술이 서슬퍼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전 세계 공학자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실로 어마어마한 혁신이었습니다. 본래 우리가 아는 NED라는 물건은 아주 미세한 반도체 칩에서 눈부신 빛을 뿜어내는 정밀 부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칩의 불을 밝히려면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반드시 가느다란 금속 실선을 연결해야만 겨우 숨을 쉽니다.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 가는 이 황금색 실을 전문 용어로 골드와이어, 즉 우리말로 쉽게 금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찍어낸 모든 NED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 가느다란 금선에 목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구조적 한계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위아래로만 배치할 수밖에 없다 보니 떨어져 있는 위쪽 전극을 이어주기 위해 이 금선이 필수 불가결했던 거죠.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법칙은 업계의 성역이자 누구도 의심치 않는 절대 공식이었습니다. 기술 대국이라 꺼드럭거리던 일본도, 혁신의 대명사 미국도, 세계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도 죄다 이 거추장스러운 금선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이 공식에 반기를 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필수 부품이라는 가느다란 금선에는 사실 제조사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실처럼 가늘다 보니 아주 작은 외부 충격에도 툭 끊어지기 일쑤였고 뜨거운 열기나 눅눅한 습기에도 쥐약이었거든요. 멀쩡히 쓰던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먹통이 되는 것도 10중 8구 이 선이 혼자 끊어지는 잦은 고장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몸값 비싼 진짜 순금을 처바르다 보니 원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았죠.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NED를 좁쌀처럼 더 작고 얇게 압축하고 싶어도 이 거추장스러운 실선 때문에 크기를 줄이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콩알만한 꼬마 전구 하나 만드는데 무조건 C컷이었고 굵은 전선을 주렁주렁 매달아야만 불이 들어오는 답답한 형국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 먹구름 가득한 지점에서 서울반도체 연구진은 남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상을 화끈하게 뒤집어 버립니다. 다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속썩이는 금선 자체를 아예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황당무계한 상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그 필수 금선을 세계 최초로 보란듯이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는 기적을 일궈냅니다. 덜렁거리는 실선을 이어붙이는 대신 빛을 발하는 칩 자체를 기판에 직접 밀착시켜 전류를 통하게 하는 획기적인 신기술을 창조해낸 겁니다. 중간에 치렁치렁 얽매인 선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영어로 노와이어, 즉 와이어가 존재하지 않는 혁신이라 하여 와이캅이라는 멋진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발상의 대전환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왜 그토록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졌느냐 하면요. 속썩이던 금선 자체가 사라지니 충격의 끄떡없는 건 물론이고 뜨거운 열지옥과 눅눅한 습기 속에서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단하게 버텨냅니다. 툭 끊어질 실선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 불이 꺼지는 치명적인 고장률마저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NED의 크기를 기존보다 현저히 미세하게 줄이면서도 뿜어져 나오는 빛의 밝기는 오히려 눈이 부실 정도로 극대화하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남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전봇대의 전선을 일일이 가설할 때 서울반도체는 벽면에 전구를 스티커처럼 툭툭 붙여버리는 엄청난 신공을 발휘한 셈입니다. 모두가 코웃음 치며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묵묵히 파고들어 보란 듯이 진짜로 완벽한 기술을 창조해낸 겁니다. 그리하여 이 혁신적인 Y캅 기술은 현재 자동차의 고광량 헤드램프, 스마트폰의 후면 플래시, 초슬림 TV의 백라이트, 나아가 미래 시장을 이끌 차세대 마이크로 NED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방위로 알차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로라 하는 전 세계 유명 완성차 브랜드들의 무려 100여 개가 넘는 모델에 이 핵심 부품이 탑재되었을 정도로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바로 이 작지만 강력한 Y캅 기술 덕분에 제가 영상 초반에 자신 있게 언급했던 일본조차 감히 만들지 못하는 전설의 NED라는 찬사가 전 세계 시장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조차 흉내내거나 뒤따라올 수 없는 100% 대한민국만의 순수한 독자 기술이었던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세상을 뒤흔든 이들의 무기가 오직 Y캅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반도체의 도끼 어린 연구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혁신 기술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기존 NED보다 무려 10배 이상 눈부시게 밝은 압도적 광효율의 엔폴라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면 유해한 화학, 약품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깨끗한 빛의 파장만으로 유해균을 완벽히 살균하고 소독하는 바이오레즈라는 최첨단 자외선 청정 기술까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가 공포에 떨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이 안전한 살균 기술이 글로벌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뜨거운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썬라이크라는 경이로운 기술은 인공 조명임에도 자연의 햇빛과 스펙트럼이 거의 일치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연광을 구현해냅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임상시험 결과와 학생들이 이 선라이크 조명 아래서 학습할 때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 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당당히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이 빛을 쬐어주면 대자연의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자란 것처럼 아주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난다고 합니다. 덕분에 기후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요즘 가장 핫한 미래형 실내 스마트팜 농업시설에서도 필수 부품으로 요긴하게 대접받고 있죠. 자, 이처럼 남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최첨단 원천 기술들을 곳간에 가득 채워두었으니 이 치열한 글로벌 전쟁터에서 회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2023년 세계적인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가 공식 발표한 신뢰도 높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요.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 서울반도체가 TV 화면의 선명한 화질을 좌우하는 핵심 백라이트 LED 시장에서 당당히 매출 기준 점유율 16.5%를 기록하며 영광의 세계 1위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1위 자리를 무려 수십 년 동안 철옹성처럼 지키며 우리를 얄밉게 만들었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과거 서울반도체를 소송폭탄으로 잔인하게 괴롭혔던 바로 그 오만한 일본의 골리앗 니치아였습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글로벌 백라이트 분야에 절대 군주로 군림해온 거대 일본 기업을 대한민국의 도끼 품은 중견기업이 사상 최초로 오직 기술력 하나로 끌어내리고 천하통일을 이룩한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이 경이로운 세대 교체가 진짜 얼마나 대단하고 소름 돋는 기적인지 다시 한번 가슴 차분하게 되짚어 보십시오. 불과 30여 년 전 서울의 허름한 상가 구석에서 매출 10억 원짜리 구멍가게로 초라하게 출발한 회사가 한때 자신들을 잔혹한 소송의 칼날로 짓밟으려 했던 세계 최강의 일본 공룡을 실력으로 완벽히 제치고 당당히 천하를 거머쥔 겁니다. 게다가 자력으로 키워낸 똘똘한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마저 광기술로 유해균을 박멸하는 특수 자외선 LED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세계 1위 왕자를 지키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집대성한 전체 LED 시장 판도만 놓고 봐도 이 회사는 당당히 세계 3대 거물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가슴 뛰는 통쾌한 역전극이 아쉽게도 여기서 싱겁게 막을 내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활을 걸고 싸웠던 전쟁터의 숙적이 비단 얄미운 일본 기업 하나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이웃 나라 대만을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자본력의 공룡 기업과도 법정에서 피 튀기는 단판, 승부를 아주 제대로 벌였습니다. 그 섯을 펄은 상대는 바로 에버라이트라는 당시 글로벌 시장 6위에 랭크된 덩치 큰 대만의 간판 LED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이 뒤에서 몰래 서울 반도체 피와 땀이 서린 세계 최초의 핵심 원천 기술을 양아치처럼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루한 진흙탕 싸움 끝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에버라이트의 악의적인 영업 비밀 탈취 혐의를 100% 유죄로 인정해 무거운 형사처벌의 철퇴를 내렸고 최고 법원인 대법원 역시 산업기술 유출 혐의를 인정해 시원하게 벌금형을 확정지었습니다. 남이 밤낮 없이 뼈를 깎아 만든 소중한 기술을 훔쳐간 파렴치한 도둑질이었다는 사실이 사법적으로 완벽하게 낙인 찍힌 셈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에버라이트와 버린 기나긴 글로벌 혈투에서 서울 반도체가 거둔 전무후무한 승전보를 들으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구촌 5개 나라의 깐깐한 법정을 돌며 벌인 16건의 특허 소송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고 모조리 싹 다 이겨버렸습니다. 단 한 판의 무승부도 없이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그야말로 신화적인 백전백승의 대기록을 써내려간 겁니다. 심지어 각국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이 회사의 침해, 제품들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고 이미 유통된 물건까지 모조리 회수해 폐기하라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강제 명령까지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오죽하면 업계 전문가들이 그들을 향해 특허 소송에 절대 강자, 백전백승의 사신이라는 화려한 별명을 붙여주었을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칼 같은 저 멀리 유럽 대륙에서도 또 한 번 세상을 뒤흔들 만큼 엄청나게 통쾌한 승전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럽 대륙에는 18개 회원국의 복잡한 특허 분쟁을 단 한 번에 묶어 초강력 판결을 내리는 통합특허법, 줄여서 UPC라는 엄청난 권위의 사법기관이
버티고 있습니다. 커세도 빼앗기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기술 강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같은 네로라 하는 주요 18개국이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 속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깐깐하기로 소문난 통합법원마저 이번에 아주 공정하고 속 시원하게 우리 기업 서울반도체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와이캅이라는 핵심, 원천 기술을 얌체처럼 베낀 짝퉁 제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던 글로벌 거대 유통기업을 향해 당장 내일부터 불법 복제 조작품을 시장에 얼씬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미 팔려 나간 것들도 즉각 전량 회수하라라며 호통을 치듯 강력한 철퇴를 콕쾅 내리친 겁니다. 이 서슬퍼런 판결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과거처럼 나라마다 쫓아다니며 소송할 필요 없이 단 한 방의 판결로 유럽 18개국 전체 영토에서 동시에 법적 효력을 발휘해 숨통을 죄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일개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유럽 대륙 전체 시장에서 이 압도적인 최고 기술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한국 기업이다라고 만천하의 공식 대못을 박아버린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이 복잡한 MED 산업 역사를 통틀어서는 무려 세계 최초로 이처럼 광범위한 통합 판매 금지 판결을 얻어냈다는 실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특허의 본고장이자 소송의 천국이라 불리는 넓은 미국 땅에서도 이와 괴를 같이 하는 속 시원한 승천 소식이 연달아 날아들었습니다. 현지 미국 자회사가 사활을 걸고 벌인 광반도체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면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연방법원이 상대 기업의 제품 제조와 판매, 나아가 미국 영토 내로의 수입 자체를 영구히 원천 봉쇄하는 초강력 처벌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나는 승리의 소식 이면에는 참으로 씁쓸하고도 가슴 답답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체 왜 이토록 피를 말리는 기술 탈취 분쟁이 잔혹하게 반복되는가 하면 한솥밥을 먹던 내부 직원이 얌체처럼 핵심 비밀을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직접 회사를 차리는 배신행위가 꼬리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안방 사정을 휙 꿰뚫던 핵심 인력이 나가서 훔쳐간 기술로 복제품을 뚝딱 만들어내면 눈이 뒤집힌 글로벌 기업들이 그걸 헐값에 대량으로 수입해 시장에 뿌리는 아주 악질적인 악순환이죠. 하지만 렌즈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도둑들이 목숨을 걸고 호시탐탐 노릴 만큼 서울반도체가 독점 기술의 진짜 몸값이 시장에서 얼마나 천문학적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훔쳐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공룡들이 지구촌 고천에 널려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니까요.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렌즈와 빛을 제어하는 이 경이로운 광반도체 시장의 미래가 얼마나 무섭게 폭발할 것으로 내다보느냐 하면요. 네로라 하는 업계, 분석가들은 10년 안에 이 시장의 규모가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조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초거대 시장으로 폭풍 성장할 것이라 일제히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심 기술이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조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스마트폰을 완벽히 대체할 최첨단 증강현실, 안경 AR 글래스의 디스플레이 화면에도 뼈대를 이루는 필수 부품으로 장착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킨 인공지능 시대에 핵심 브레인인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빛을 이용한 광반도체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거든요. 이와 관련해 최근 이 회사 미국 자회사의 수장이 인터뷰를 통해 던진 한마디가 참으로 뇌리를 강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이 조그만 광반도체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저 거대한 미국 대륙은 앞으로 자동차도 비행기도 단 한 대조차 만들지 못할 것이며 모든 가정과 도시는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할 것이다 라고 극도의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그 거침없는 발언의 속뜻은 손톱만한 광반도체가 이미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다가올 첨단 미래 산업의 거대한 축을 소리 없이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숨은 실세라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온통 겉보기에 화려한 실리콘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야기로 떠들썩하지만 정작 그 화려함을 세상 밖으로 투영해주는 빛을 창조하는 광반도해야말로 음지에서 거대한 지구촌 문명을 탄단하게 떠받치는 진짜 1등 공신인 셈입니다. 바로 이처럼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 장벽 덕분에 중국 업체들의 무자비한 저가 밀어내기 공세로 한동안 주춤했던 이 회사의 가계부도 요즘 다시 눈에 띄게 활기를 띠며 무서운 속도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단가 싸움이 치열한 일반 조명용 시장은 중국의
이내 전술식 단가 후려치기로 피비린내 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지만 영리한 서울 반도체는 그 늪에 빠지지 않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마진이 두둑한 고급 자동차 분야로 돛을 확 틀어쥐었습니다. 그 현명한 승부수가 제대로 통하면서 현재는 마진율이 높은 차량용 헤드램프 중심의 첨단 LED 매출이 과거 효자 노릇을 하던 조명용 전체 매출을 가볍게 따돌릴 정도로 회사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졌습니다. 요즘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고급 신차들을 보면 외관은 물론 실내 조명까지 차 한 대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LED의 개수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여기에 뚝심의 승부사 이정훈 대표는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인 마이크로 LED 시장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주 서슬퍼런 자신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앞으로 돈보따리를 쌓아와들고 온 어떤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특허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제대로 된 마이크로 LED 제품을 찍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결코 허풍이 아닌 것이 실제로 이들은 전 세계 최초로 거추장스러운 금선을 완벽하게 지어버린 마이크로 LED의 대량 양산 체제를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자신들의 호언장담이 진짜 현실임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이 감동적이고 영화 같은 역전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핵심만 굵고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0여 년 전인 1992년 서울 변두리에 비좁고 낡아 빠진 허름한 상가 단 한 칸, 직원 몇 명의 1년 총매출 고작 10억 원에 불과했던 시장에선 아무도 안 알아주던 이름 없는 평범한 회사, 바로 그곳에서 한 사나이가 우리 기술 없이는 미래도 절대 없다는 절박한 믿음 하나로 당장 쓸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 매출 10%를 무려 30년 넘게 꼬박꼬박 미래 연구 개발에만 미친 듯 쏟아부었습니다. 그 무서운 진념으로 전문가 모두 당연하게 여기던 그 필수 부선을 전 세계 최초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을 현실로 완벽히 이뤄냈고요. 세계 최대 일본 거대 기업이 억지 특허 소송을 잔인하게 걸어왔을 때도 굴복 없이 도끼 품고 6년이나 머리카락 기르며 포기 없이 끝까지 당당히 맞서 싸워 결국 그 거인에게 대등한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피눈물 나는 30여 년이 훌쩍 흐른 지금 이 단단한 회사는 무려 18,000여 개라는 어마어마한 특허를 든든하게 보유한 진정한 최인류 세계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평생 라이벌 일본 니치야를 마침내 실력으로 완벽히 제치고 거대한 백라이트 시장에서 당당히 세계 1위에 우뚝 올랐고 기술 훔친 대만 기업과의 7년 질긴 소송에서 완벽한 전승을 거뒀으며 깐깐한 미국과 유럽 18개국 연합법원이 그 위대한 기술, 진짜 주인이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 회사임을 공식적으로 쿄쾅 도장 찍어 인정해줬어요. 돌멩이 쥐 작은 다윗이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을 아주 통쾌하게 때려잡고 시원하게 이긴 기적의 역사인 거죠. 어쩌다 운 좋게 얻어 걸린 게 절대 아니라 3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무서운 진념과 피땀 흘려 만든 압도적인 진짜 기술의 힘만으로 이뤄낸 위대한 결과로요. 우리가 매일 저녁 무심코 켜는 전등 불빛 소파에서 보는 선명한 TV 화면 밤거리를 비추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화려한 쨍한 빛 속에 사실 이렇게 놀라운 한국의 독자적 기술과 절대 포기하는 한 회사의 끈질기고 눈물겨운 이야기가 고스란히 사람의 태어남은 비록 불공평할 수 있으나 살아가며 주어지는 성장의 기회만큼은 반드시 공정해야만 한다. 이 묵직한 철학 한마디를 온 세상에 증명하려고 30년 세월 동안 허리춤까지 머리카락을 독하게 길러가며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묵묵히 실력을 통쾌하게 증명해낸 너무나도 멋진 기업,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진짜 무서운 저력이라는 건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지하실에서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끈질기게 하루하루 땀방울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긴 시간 들려드린 오늘 이 통쾌하고 감동적인 드라마를